자, 오늘은 콕콕정교수 회계의 입문 2일차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태고의 신비, 재무제표 생성 과정입니다. 제가 제목에 태고의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좀 우습게 들리시죠? 그러나 저랑 7일차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정말 재무제표가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랑 1일차 공부에서 재무제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공부를 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 재무 상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영의 성과를 알려주는 표,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저랑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본 생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이제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해요. 갑자기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주식회사를 공부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주식회사의 생성 과정과 운영 과정이 재무제표의 생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 드릴 건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이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시초. 이 그림은 17세기 초 대략 16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어떤 단체의 깃발입니다. 무슨 깃발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오른쪽에 제가 지구본을 띄워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구본은 바로 동남아시아를 표시한 지구본이고요. 가운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고 바로 우측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바로 위쪽에 이제 베트남도 있는 동남아시아 그림이죠. 여러분 1600년도 초 17세기 초 정도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동인도 회사는 이제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여러 군데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했던 동인도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는요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영국,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가 강대국이었고 거기는 강력한 부자 왕들이 있었고요. 대형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제 왕이나 일부 귀족이 돈을 왕창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를 운영했는데 네덜란드는 왕권도 약하고 귀족도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650만 길더라는 대거금을 여러 투자자한테 시민들한테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줘가지고 나중에 번 돈들을 주식의 수에 따라 비례해 나눠주는 오늘날의 주식회사랑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은 돈, 저 650만 길더는 지금으로 환산하기 되게 힘들긴 하지만 아마 4, 50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남아시아를 가야겠죠? 그래서 배를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선원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을 해서 항해하는 중간에 해적들한테 이제 보호를 하고요.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주로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회사의 주 무대였는데 여기 가서 준 약탈 수준으로 이제 후추나 커피를 갖다가 유럽에 팔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항을 했겠죠. 또 군대가 필요했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금의 보통 몇 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로 동인도 회사예요. 자, 왜 이게 주식회사의 시초냐고요? 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시작은요. 자, 출자금. 다른 말로 투자금. 좀 전에 동인도 회사가 귀족 그리고 시민들한테 돈을 모은 것처럼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게 주식회사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이에요. 삼성전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발행한 주식의 모양이죠. 한자가 써있지만 읽어드리면은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권, 금 5,000원 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작은 글씨들은 이런 글씨예요. 제46회 발행 1993년도 10월 29일 액면금액 5,000원 종류는 김영식 보통주다. 그리고 본 주권은 당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표면 김영자에게 교부한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랑 나중에 이제 3일차, 4일차, 5일차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게 주권, 주식의 어떤 양식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돈을 투자하면 그래서 이러한 주권을 나눠줬고요. 실제 그 동인도 회사도 이거랑 약간 다른 모양이겠지만 이 주식을 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회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금을 모은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한 자금을 차입을 하고 주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차입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이 시작되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투자자들이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자들이 직접 배를 타고 아까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를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투자자인 거죠. 주주들인 거죠. 삼성전자로 치면 좀 전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실제 이 동인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경영한 사람들은 이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장들을 어디서 구하는 거죠. 기술자, 기술 좋은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한테 항해를 전적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는 이분들이 하는 거죠. 동인도 회사를. 운영은 이 선장, 경영자가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시초고, 그때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현대 경영에다가 그대로 접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의 빛나는 회사 누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고요. 트위터가 있고요.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럼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만 있다고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페이스북을 만들든지 구글 만들든지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만들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회사를 작게 만듭니다. 주식회사를.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오너가 대부분의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 10%밖에 안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부족한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바로 이게 채권자가 되는 거죠. 또 회사를 만들 때는 주주한테 돈을 투자받고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제가 아주 간단한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립 사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만든다 가정을 할게요. 제가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가칭 주식회사 명지패션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5명의 주주한테 50만 원을 모집을 한 거죠. 실제 회사를 만들 때는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억 이렇게 필요하지만 너무 숫자가 크면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금액을 줄여놨어요. 50만 원 투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씩 5명이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가 모집됐습니까? 총 80만 원이 조달이 됐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했나 보니까 사무실 보증금으로 30만 원을 내고 사무실 하나를 빌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판매할 의류를 40만 원씩 구매해 놓은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자금의 조달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으로 뭐 했습니까? 보증금 내고 옷 샀죠. 얼마 남았을까요? 10만 원 남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보증금도 결국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퇴거할 때, 사무실 나갈 때 건물주한테 받을 돈이잖아요. 내 돈이거든요. 다만 나한테 했습니까? 건물주한테 했습니까? 건물주한테 했죠. 그래서 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고에 40만 원이 쌓여 있잖아요. 내 거지요. 그리고 금고에 10만 원이 있죠?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그래서 회사의 운영 자금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80만 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80만 원 돈 모아서 80만 원어치 재산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식회사 명지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금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두 군데서 가지고 왔죠? 첫 번째 누굽니까? 5명의, 먼저 조주 전에 은행에서 30만 원을 빌려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주주한테 50만 원을 투자받았죠. 요거는 이제 빌려온 차입금이고요. 요거는 주주의 투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총 80만 원을 모집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좀 전에 보니까 대표이사 김명지 씨를 갖다가 딱 선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무실 보증금 30만 원을 냈고요. 의류를 40만 원어치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자금은 금고에 집어넣었죠. 따라서 이 회사는 총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 재산 8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 자본 차입금 30만 원과 자기 자본 투자금 50만 원, 80만 원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빌려준 거죠. 쓰라고. 그랬더니 이 대표자 이 김명기 씨가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사용을 보여준 간단한 사례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번 2일차 강의는 2개로 강의를 쪼갰고요. 이 사례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강의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다수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설립을 하죠. 그리고 뭘 교부합니까? 바로 주식을 교부하죠. 두 번째,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자한테, 주주한테 뭘 줘야 됩니까? 배당금을 지급해야죠. 자,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죠?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주죠. 다른 말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는 주인이 하는 거고요. 경영은 경영자가 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일차 강의 첫 번째 강의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 2일차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